베트남에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쌀국수, 돼지고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까지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베트남식 추어탕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해외 수출을 위해서 수출 박람회에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 유통하시는 베트남 분이 베트남에서도 미꾸라지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게 K푸드와 연결지어서 팔면 잘 팔릴 거라고 해서 도전하고 싶으면 본인에게 연락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베트남식 추어탕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추어탕 같은 음식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베트남에서는 회사 회식할 때 추어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먹어보기 위해서 베트남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10시에 출발인데 지금 6시에 와버렸네. 베트남은 정말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망고도 좋아하고 망고도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고 깎아줘요. 껌싸. 이렇게 큰 새우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살이 엄청 많이 찌고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트남식 추어탕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은 무아 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가게도 있었는데 여기가 추어탕이랑 구이랑 튀김까지 같이 먹어볼 수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공간 넓고 약간 시끄럽습니다. 서비스 민첩하고 열정적인 직원, 메뉴 다양함, 요리 바삭하게 튀긴 망둥어 생선. 여기서 먹은 요리는 맛있고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개구리는 항상 큽니다. 매장은 넓고 쾌적하지만 선풍기가 더 많았었으면 좋겠어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리뷰가 별점 5점이거나 별점 1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별점 5점은 맛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별점 1점은 늦게 나왔다, 직원이 불친절했다, 그리고 주차비를 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었다. 근데 이게 SG 맥주, 그러니까 사이국 맥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달려. 외관은 한국에서도 가끔 이런 느낌의 식당이 있는데 안에서 다 같이 축구 경기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식당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보니까 진짜 축구 경기를 보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분들도 역시 축구를 볼 때 좀 이런 식당에서 보나 싶었는데요. 자,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 많은 메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목적은 베트남식 추어탕을 먹어보는 거여서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베트남식 추어탕이 이거라고 하셔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땡큐. 자, 그리고 미꾸라지가 튀긴 거랑 구운 거랑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씩 시켰고 리뷰에서 보았던 사이공 맥주도 한 잔 시켰습니다. 베트남식 추어탕, 좀 두근두근합니다. 얼마 있다가 추어탕이 먼저 나왔고요. 그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생 미꾸라지를 바로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좀 죽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것을 기대했는데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안에 열어보니까 그래도 미꾸라지는 싱싱하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추어튀김과 미꾸라지 구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추어탕집 아들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기도 미꾸라지 저기도 미꾸라지 요리가 있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쫄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의 추어탕집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먹으면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서 미꾸라지들의 명복을 빌며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베트남식 추어탕을 맛볼 차례가 됐습니다. 이거 약간 느엉만 소스 같아요. 왜냐면 쌀국수가 있거든요. 국물 안에 작은 소고기 조각들이 있었고요. 이걸로 육수를 우려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풀 같은 게 있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시래기라고 좀 봐도 될까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을 때 자주 보던 식재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베트남식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좀 월계수 같기도 하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신맛이 나요, 음식에서. 사실 그 신맛의 원인이 이거거든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고기는 맛있네요. 약간 조기 같아요, 조기. 맛을 좀 표현을 하자면 소금을 안 뿌린 비닐 없는 조기 맛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한 입에 다는 못 먹겠다. 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살이 나와요. 가운데 있는 뼈를 없애고 살이 있잖아요, 살.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살을 이제 소스에 찍어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좀 색다른 맛이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제 입맛에는 그래도 미꾸라지 튀김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짭조름하면서 되게 짜고 맛있는 술안주 느낌이었거든요. 베트남식 추어탕은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좀 아쉬웠는데요. 신맛이 나는 것 때문은 아니고 이건 추어탕이 아니라 베트남 쌀국수에 미꾸라지를 추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추어탕이랑 김치찌개랑 다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도 추어탕이랑 쌀국수랑은 좀 다른 요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진출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참참참. 그리고 아까 리뷰에서 더워서 선풍기를 설치해달라는 리뷰가 있었는데요. 매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가게는 밀폐가 되어 있지 않고 바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증기를 날려보내는 식으로 열을 식히는 것 같아요. 맞아, 먹다 보니까 이제 먹는 방법을 알겠어요. 통으로 먹으니까 이제 뼈가 씹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꼬치가 있으니까 이제 옆에 살만 발라 먹으면 뼈가 안 씹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데 그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건 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2마리 정도 봤습니다. 자, 어찌저찌 다 먹기는 먹었고요. 가격은 44만 동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맥주가 1,2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자, 추어탕도 먹었겠다. 이제 추어탕 시식회, 추어탕 판매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곳은 제가 베트남에서 머물면서 참가했던 2024 메가하우스 엑스포입니다. 전북대 통해서 신청해서 왔고요. 처음에는 좀 이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벽면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직원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한쪽 면을 제품을 채우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는 지나가면서 구경하라고 이렇게 꾸며놨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기업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인데 저는 추어 카레, 추어 누룽지죽, 그다음에 추어탕을 홍보했습니다. 이분들은 행사가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오신 분들인데 추어 카레와 추어 누룽지죽을 한 개씩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못 드시는데 여기서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3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데려와 드렸습니다. 저에게 감사하다고도 하시고 좀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혹시 MOU 계약서를 써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려보았는데 흔쾌히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전북대 총괄 단장님이랑도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목적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식 추어탕이 먹힐까? 이런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드셔보신 분들은 반응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드셔보신 분들은? 이라고 말하냐면 3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추어 카레와 추어 누룽지죽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추어탕은 먼저 선뜻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베트남에는 없는 음식이기도 하고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드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했고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리에 박람회를 마쳤고요. 자,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식 추어탕이 어떻게 팔리는지 그걸 한번 먹어보러 갔습니다. 여기는 경복궁이라는 가게인데요, 1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어탕을 팔더라고요. 저는 추어탕을 검색해가지고 갔는데 뭔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도 장어탕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장어탕하고 좀 그래도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근데 무가 큼직하게 좀 썰려 있었고요. 국물은 들깨가루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고소하고 칼칼한 맛이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전족이라는 가게인데요, 7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짜 한국식 추어탕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녹진한 국물 위에 들깨가루가 뿌려져서 나왔는데요, 베트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부추가 들어가 있었고 맛도 맛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사장님께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25년인가 30년인가 넘게 사셨다고 하셨고 정말 한국에서도 좀 오래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근데 이 추어탕이 좀 특이했는데요, 추어탕 끝맛에 기름진 맛이 나서 혹시 고추기름이 들어가진 않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 미꾸라지를 한번 볶는데 이때 참기름을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게는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 미꾸라지를 볶지 않고 삶아서 사용을 하는데 또 한 수 배워가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왔는데요, 이 7군에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추어탕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한번 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뭐 찾으러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추어탕 팔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 전에 한 20만 명 정도 한국인들이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밖에 안 사신다고 하시면서 코로나 전후로 살아남은 가게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찬드라고 짬뽕 천국인가? 근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 가게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가게 손님 비중이 한국인과 베트남 분이 반반이어가지고 장사가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추어탕 가게를 차리려면 확실히 현지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자기 생각에는 옆에 호떡 가게가 돈을 제일 많이 번 것 같다고 하시면서 틱톡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자, 외관은 한국 포장마차 느낌이 났고요, 카페랑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신기했던 점이 한국보다 호떡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꿀호떡, 씨앗호떡, 바나나 호떡, 두리안 호떡 막 별의별 호떡이 다 있었는데요, 저는 두리안 호떡하고 꿀호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맛은 일반 호떡하고 좀 별 차이가 없었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인마트랑 베트남 마트도 가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었지만 제가 팔려고 하는 거는 간편식이니까 간편식 위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여러 마트를 가봤지만 베트남에는 이 간편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분께 여쭤보니까 간편식을 먹을 바에는 직접 해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벽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베트남 현지 조사를 마쳤는데요. 베트남에 한국식 추어탕을 팔려면 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좋은 진출 방법이 생각나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